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밝혀줄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내 감정을 설명하느라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내 모든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쏟아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 그 안에서 서서히 나를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극도의 자기중심성으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평화로운 무기, 침묵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들에게 지혜를 선물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당신의 삶에 더 큰 평온과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통제력을 잃어버린 충격. 당신이 마침내 그들을 향해 완전한 침묵을 선택했을 때 세상의 공기마저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반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벌였던 모든 다툼, 모든 논쟁, 이해받기 위해 애썼던 모든 필사적인 설명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안락함을 주는 그들만의 안전지대였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있어야만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고 관계를 통제하고 있음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의 침묵은 그 안락한 지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갑자기 갈라지는 듯한 충격을 선사하죠.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는 생존을 위한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호흡이죠. 당신이 목소리를 거두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산소 공급관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결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이자 반항이며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각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을 변명하고 맞서 싸우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그들의 예측은 깨지고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당신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변한 거지? 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걸까? 내가 통제력을 잃은 건가?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할 겁니다. 당신의 침묵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겠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잠식당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로 그들의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무시한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 받지 않은 전화 한 통 한 통이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거울이 되어 그들의 공허한 내면을 비춥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이동이 아닙니다.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늘 당신을 기다리게 하고 당신을 분석하던 그들이 이제는 반대로 당신의 답을 기다리고 당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즉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새장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그 열쇠를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유지했던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당신의 침묵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충격.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부,
관심을 갈구하는 처절한 몸부림 침묵이 깊어지고 당신이 결코 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공황은 겉으로 두려움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친절, 필사적인 사과, 혹은 예상치 못한 보고 싶다는 메시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을 갈구하는 몸부림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라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무기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매력 공세입니다. 좋았던 시절을 상기시키고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며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소위 러브바밍이라 불리는 과도한 애정 공세를 퍼붓던 초기의 모습이 갑자기 재현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을 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일 뿐입니다. 매력 공세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사람인지 비난하며 스스로를 상처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키죠. 당신이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의심하게 만들어 그 죄책감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수작입니다. 죄책감마저 당신을 흔들지 못하면 마지막 카드인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당신 없이는 너무 우울하고 길을 잃었으며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당신의 반응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입을 열게 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던 에너지원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자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한순간 다정했다가 다음 순간 극적으로 슬퍼하고 그러다 갑자기 다시 차갑게 돌변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닥치는 대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직장 동료를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죠. 직접적인 소통이 막히자 제3자를 이용해 당신의 관심을 끌려는 삼각관계 조종 수법입니다.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새로운 연인이 생긴 것처럼 과시하며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심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정말로 노력하는 것처럼 당신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행동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붕괴 직전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의 침묵이라는 벽 앞에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발톱을 세우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몸부림에 반응하지 않고 굳건히 침묵을 지킬수록 그 벽은 더욱 높아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3부, 가면 뒤에 숨겨진 분노의 폭발 매력, 죄책감, 동정심. 이 모든 카드가 소용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들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 틈으로 시커먼 분노가 새어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절망이 뒤섞인 격분이며
당신의 침묵에 의해 궁지에 몰렸을 때 터져나오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자신의 통상적인 조종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통제력의 상실은 그들에게 곧 굴욕감을 의미하며 굴욕은 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이 다시 힘을 가졌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때로는 폭언과 욕설, 극적인 비난처럼 폭발적으로 나타나 당신을 위협하여 다시 대화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때에는 계산된 수동 공격적 태도, 즉 미묘한 비아냥이나 잔인한 농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이든 그 분노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의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당신의 귀에 들어가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방어하고 해명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것이죠. 분노에 찬 반응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그들에게 통제력의 환상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야말로 당신의 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그들은 이토록 격렬하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찮은 존재였다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신이 그들의 사이클을 파괴했으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당신의 관심을 빼앗았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 분노는 당신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이라는 거울을 향한 것입니다. 그 거울은 그들이 평생 외면해왔던 자신의 공허함, 통제력의 부재,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나약한 모습을 비춥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그들은 거울을 든 당신에게 분노를 퍼붓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는 더욱 교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은근히 비난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상대를 고립시키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조종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갈등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이용해 당신을 굴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불길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마치 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반응이라는 땔감을 주지 않는 한 그 불은 스스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는 당신에게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분노는 두려움을 유발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분노의 본질이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임을 꿰뚫어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모든 모욕은 사실 그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들이 자멸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줄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4부, 공허 속으로의 붕괴 분노의 불길마저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았을 때 모든 모욕과 도발이 당신의 침묵이라는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떨어져 나갔을 때 더욱 무겁고 짙은 무언가가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바로 붕괴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침묵이 마침내 그들에게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순간, 그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악몽과도 같습니다. 붕괴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스며듭니다. 시끄럽고 폭발적이었던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당신이 찾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마치 텅 빈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질식할 것 같은 정적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텅 빈 껍데기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반응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인정과 칭찬, 그리고 통제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그 공허함 속에 온전히 앉아 있도록 강요하고 이것은 그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가면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매력도, 조종도, 분노도 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 도망쳐왔던 진실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먹고 살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끔찍한 깨달음. 물론 그들은 다른 곳에서 관심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걸하겠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했던 것은 당신 위에 군림하던 그 통제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그 통제력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은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폐기되었다는 감정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당신에게 가했던 바로 그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을 공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 당신의 침묵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겉으로 우울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파괴적인 습관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내면을 잠식하는 공허 그 자체입니다. 당신에게 이 단계가 강력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그 대비 효과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당신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동안 당신의 삶은 평화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침묵은 그들을 굶주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당신의 치유와 성장, 그리고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들의 붕괴는 그들의 모든 힘이 사실 당신에게서 빌려온 것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침묵 하나에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면 그들이 가졌던 것은 힘이 아니라 의존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매일매일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공허는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신에게 그것은 해방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역전입니다. 당신을 세우는 바로 그 침묵이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그 고요함이 그들의 자아에게는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진실일 뿐입니다. 그들이 수년간 외면해왔던 진실이 마침내 그들을 따라잡았고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오부, 당신이 마침내 되찾은 평온과 힘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단지 그들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충격, 몸부림, 분노, 그리고 붕괴의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당신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온입니다. 오랫동안 혼돈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평온은 혁명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평온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의 존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들의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는 그 순간, 누군가의 조종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걸어가는 그 느낌. 당신을 올가매던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마침내 두 발로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는 자유. 당신의 침묵은 숨쉴 공간, 생각할 공간, 그리고 마침내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들의 의견, 그들의 요구, 그들의 비판이 당신의 본능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목소리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소음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 찾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변호할 필요도, 떠나야만 했는지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그들에게서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줌으로써 당신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평온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끝없는 말싸움에 있지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처절한 노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이 소용돌이치도록 내버려둔 채 고요히 앉아 당신의 경계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숱한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꿋꿋이 정체성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당신의 내면에도 그 어떤 혼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그 힘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그들의 사이클이 아래로 추락하는 동안 당신의 사이클은 위로 솟아오릅니다. 당신은 한때 그들을 위해 낭비되었던 에너지를 이제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사용합니다. 침묵 속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당신이 본래 되어야 했던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 평온은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당신을 헐뜯고 거짓말을 해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애써 만든 고요한 성 안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 집착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평온은 최고의 방법으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드라마 없는 당신의 하루, 방해받지 않는 당신의 저녁, 고요한 당신의 아침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즉 떠나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당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침묵 속에서 그들은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마음의 강인함, 명료한 정신의 힘, 그리고 더 이상 혼돈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의 멈출 수 없는 전진.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 속에 갇혀 아래로 추락하고 당신은 평화와 힘, 그리고 자유로 가득 찬 삶을 건설하며 이로 솟아오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단지 그들의 통제를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당신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한 힘을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밝혀줄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내 감정을 설명하느라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내 모든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쏟아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 그 안에서 서서히 나를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극도의 자기중심성으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평화로운 무기, 침묵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들에게 지혜를 선물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당신의 삶에 더 큰 평온과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통제력을 잃어버린 충격. 당신이 마침내 그들을 향해 완전한 침묵을 선택했을 때 세상의 공기마저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반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벌였던 모든 다툼, 모든 논쟁, 이해받기 위해 애썼던 모든 필사적인 설명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안락함을 주는 그들만의 안전지대였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있어야만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고 관계를 통제하고 있음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의 침묵은 그 안락한 지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갑자기 갈라지는 듯한 충격을 선사하죠.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는 생존을 위한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호흡이죠. 당신이 목소리를 거두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산소 공급관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결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이자 반항이며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각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을 변명하고 맞서 싸우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그들의 예측은 깨지고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당신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변한 거지? 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걸까? 내가 통제력을 잃은 건가?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할 겁니다. 당신의 침묵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겠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잠식당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로 그들의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무시한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 받지 않은 전화 한 통 한 통이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거울이 되어 그들의 공허한 내면을 비춥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이동이 아닙니다.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늘 당신을 기다리게 하고 당신을 분석하던 그들이 이제는 반대로 당신의 답을 기다리고 당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즉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장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그 열쇠를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유지했던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당신의 침묵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충격.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부, 관심을 갈구하는 처절한 몸부림. 침묵이 깊어지고 당신이 결코 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공황은
겉으로 두려움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친절, 필사적인 사과, 혹은 예상치 못한 보고 싶다는 메시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을 갈구하는 몸부림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라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무기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매력 공세입니다. 좋았던 시절을 상기시키고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며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소위 러브바밍이라 불리는 과도한 애정 공세를 퍼붓던 초기의 모습이 갑자기 재현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을 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일 뿐입니다. 매력 공세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사람인지 비난하며 스스로를 상처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키죠. 당신이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의심하게 만들어 그 죄책감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수작입니다. 죄책감마저 당신을 흔들지 못하면 마지막 카드인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당신 없이는 너무 우울하고 길을 잃었으며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당신의 반응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입을 열게 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던 에너지원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자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한순간 다정했다가 다음 순간 극적으로 슬퍼하고 그러다 갑자기 다시 차갑게 돌변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닥치는 대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직장 동료를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죠. 직접적인 소통이 막히자 제3자를 이용해 당신의 관심을 끌려는 삼각관계 조종 수법입니다.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새로운 연인이 생긴 것처럼 과시하며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심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정말로 노력하는 것처럼 당신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행동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붕괴 직전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의 침묵이라는 벽 앞에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발톱을 세우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몸부림에 반응하지 않고 굳건히 침묵을 지킬수록 그 벽은 더욱 높아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3부, 가면 뒤에 숨겨진 분노의 폭발 매력, 죄책감, 동정심. 이 모든 카드가 소용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들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집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 틈으로 시커먼 분노가 새어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절망이 뒤섞인 격분이며 당신의 침묵에 의해 궁지에 몰렸을 때 터져나오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자신의 통상적인 조종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통제력의 상실은 그들에게 곧 굴욕감을 의미하며 굴욕은 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이 다시 힘을 가졌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때로는 폭언과 욕설, 극적인 비난처럼 폭발적으로 나타나 당신을 위협하여 다시 대화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때에는 계산된 수동 공격적 태도, 즉 미묘한 비아냥이나 잔인한 농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이든 그 분노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의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당신의 귀에 들어가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방어하고 해명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것이죠. 분노에 찬 반응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그들에게 통제력의 환상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야말로 당신의 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그들은 이토록 격렬하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찮은 존재였다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신이 그들의 사이클을 파괴했으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당신의 관심을 빼앗았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 분노는 당신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이라는 거울을 향한 것입니다. 그 거울은 그들이 평생 외면해왔던 자신의 공허함, 통제력의 부재,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나약한 모습을 비춥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그들은 거울을 든 당신에게 분노를 퍼붓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는 더욱 교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은근히 비난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상대를 고립시키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조종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갈등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이용해 당신을 굴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불길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마치 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반응이라는 땔감을 주지 않는 한 그 불은 스스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는 당신에게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분노는 두려움을 유발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분노의 본질이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임을 꿰뚫어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모든 모욕은 사실 그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들이 자멸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줄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4부, 공허 속으로의 붕괴 분노의 불길마저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았을 때 모든 모욕과 도발이 당신의 침묵이라는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떨어져 나갔을 때 더욱 무겁고 짙은 무언가가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바로 붕괴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침묵이 마침내 그들에게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순간, 그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악몽과도 같습니다.
붕괴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스며듭니다. 시끄럽고 폭발적이었던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당신이 찾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마치 텅 빈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질식할 것 같은 정적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텅 빈 껍데기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반응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인정과 칭찬, 그리고 통제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그 공허함 속에 온전히 앉아 있도록 강요하고 이것은 그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가면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매력도, 조종도, 분노도 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 도망쳐왔던 진실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먹고 살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끔찍한 깨달음. 물론 그들은 다른 곳에서 관심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걸하겠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했던 것은 당신 위에 군림하던 그 통제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그 통제력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은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폐기되었다는 감정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당신에게 가했던 바로 그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을 공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 당신의 침묵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겉으로 우울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파괴적인 습관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내면을 잠식하는 공허 그 자체입니다. 당신에게 이 단계가 강력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그 대비 효과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당신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동안 당신의 삶은 평화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침묵은 그들을 굶주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당신의 치유와 성장, 그리고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들의 붕괴는 그들의 모든 힘이 사실 당신에게서 빌려온 것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침묵 하나에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면 그들이 가졌던 것은 힘이 아니라 의존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매일매일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공허는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신에게 그것은 해방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역전입니다. 당신을 세우는 바로 그 침묵이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그 고요함이 그들의 자아에게는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진실일 뿐입니다. 그들이 수년간 외면해왔던 진실이 마침내 그들을 따라잡았고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오부, 당신이 마침내 되찾은 평온과 힘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단지 그들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충격, 몸부림, 분노, 그리고 붕괴의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당신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온입니다. 오랫동안 혼돈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평온은 혁명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평온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의 존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들의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는 그 순간, 누군가의 조종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걸어가는 그 느낌. 당신을 올가매던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마침내 두 발로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는 자유. 당신의 침묵은 숨쉴 공간, 생각할 공간, 그리고 마침내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들의 의견, 그들의 요구, 그들의 비판이 당신의 본능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목소리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소음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 찾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변호할 필요도, 떠나야만 했는지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그들에게서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줌으로써 당신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평온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끝없는 말싸움에 있지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처절한 노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이 소용돌이치도록 내버려둔 채 고요히 앉아 당신의 경계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숱한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꿋꿋이 정체성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당신의 내면에도 그 어떤 혼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그 힘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그들의 사이클이 아래로 추락하는 동안 당신의 사이클은 위로 솟아오릅니다. 당신은 한때 그들을 위해 낭비되었던 에너지를 이제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사용합니다. 침묵 속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당신이 본래 되어야 했던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 평온은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당신을 헐뜯고 거짓말을 해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애써 만든 고요한 성 안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 집착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평온은 최고의 방법으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드라마 없는 당신의 하루, 방해받지 않는 당신의 저녁, 고요한 당신의 아침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즉 떠나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당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침묵 속에서 그들은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마음의 강인함, 명료한 정신의 힘, 그리고 더 이상 혼돈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의 멈출 수 없는 전진.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 속에 갇혀 아래로 추락하고 당신은 평화와 힘, 그리고 자유로 가득 찬 삶을 건설하며 이로 솟아오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단지 그들의 통제를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당신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한 힘을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밝혀줄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내 감정을 설명하느라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내 모든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쏟아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
그 안에서 서서히 나를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극도의 자기중심성으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평화로운 무기, 침묵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들에게 지혜를 선물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당신의 삶에 더 큰 평온과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통제력을 잃어버린 충격. 당신이 마침내 그들을 향해 완전한 침묵을 선택했을 때 세상의 공기마저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반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벌였던 모든 다툼, 모든 논쟁, 이해받기 위해 애썼던 모든 필사적인 설명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안락함을 주는 그들만의 안전지대였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있어야만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고 관계를 통제하고 있음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의 침묵은 그 안락한 지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갑자기 갈라지는 듯한 충격을 선사하죠.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는 생존을 위한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호흡이죠. 당신이 목소리를 거두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산소 공급관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결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이자 반항이며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각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을 변명하고 맞서 싸우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그들의 예측은 깨지고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당신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변한 거지? 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걸까? 내가 통제력을 잃은 건가?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할 겁니다. 당신의 침묵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겠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잠식당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로 그들의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무시한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 받지 않은 전화 한 통 한 통이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거울이 되어 그들의 공허한 내면을 비춥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이동이 아닙니다.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늘 당신을 기다리게 하고 당신을 분석하던 그들이 이제는 반대로 당신의 답을 기다리고 당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즉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새 장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그 열쇠를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유지했던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당신의 침묵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충격.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부, 관심을 갈구하는 처절한 몸부림. 침묵이 깊어지고 당신이 결코 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공황은 겉으로 두려움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친절, 필사적인 사과,
혹은 예상치 못한 보고 싶다는 메시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을 갈구하는 몸부림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라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무기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매력 공세입니다. 좋았던 시절을 상기시키고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며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소위 러브바밍이라 불리는 과도한 애정 공세를 퍼붓던 초기의 모습이 갑자기 재현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을 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일 뿐입니다. 매력 공세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사람인지 비난하며 스스로를 상처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키죠. 당신이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의심하게 만들어 그 죄책감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수작입니다. 죄책감마저 당신을 흔들지 못하면 마지막 카드인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당신 없이는 너무 우울하고 길을 잃었으며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당신의 반응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입을 열게 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던 에너지원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자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한순간 다정했다가 다음 순간 극적으로 슬퍼하고 그러다 갑자기 다시 차갑게 돌변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닥치는 대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직장 동료를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죠. 직접적인 소통이 막히자 제3자를 이용해 당신의 관심을 끌려는 삼각관계 조종 수법입니다.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새로운 연인이 생긴 것처럼 과시하며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심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정말로 노력하는 것처럼 당신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행동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붕괴 직전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의 침묵이라는 벽 앞에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발톱을 세우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몸부림에 반응하지 않고 굳건히 침묵을 지킬수록 그 벽은 더욱 높아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3부, 가면 뒤에 숨겨진 분노의 폭발 매력, 죄책감, 동정심. 이 모든 카드가 소용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들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 틈으로 시커먼 분노가 새어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절망이 뒤섞인 격분이며 당신의 침묵에 의해 궁지에 몰렸을 때 터져나오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자신의 통상적인 조종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통제력의 상실은 그들에게 곧 굴욕감을 의미하며
굴욕은 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이 다시 힘을 가졌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